네, 그래서 이런 현상을 구개음화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구개음화의 정의, 아까 밑줄 쳤던 거 106페이지인가요? 107페이지? 이쪽에 있는 거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받침이 디귿, 티읕인 형태소가 모음 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로 만나면은 각각의 구개음인 지읒이랑 치읓으로 바뀐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아마 조금 헷갈릴 만한 단어들을 찾아보자면은 이제 형태소, 모음이나 반모음 이가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이해를 해야겠죠. 그래야 이 구개음화를 좀 확실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형태소가 무슨 말인지는 옆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보면은 이제 여기는 이제 형식 형태소라고 나와 있고 그래서 여기서는 형식 형태소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일단 형태소가 무엇이냐 아마 여러분 분명히 중학교 때 배우긴 배웠을 거예요. 잘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겠지만 형태소라는 것은 이제 뜻을 가진 언어의 가장 작은 단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형태소가 되는데 잠깐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해주자면 예를 들어서 하늘이 맑고 푸르다. 이런 문장이 있다고 했을 때 이거를 다 뜻을 가진 언어의 가장 작은 말의 단위로 나누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그러니까 나눴을 때 더 의미가 성립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나눴을 때 의미를 가지되 가장 잘게 쪼갠 를 이제 형태소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나누면은 이제 먼저 하늘이부터 볼게요. 이 하늘이는 어떻게 나눌 수 있나요? 그렇죠. 하늘로도 이제 쪼갤 수 있겠죠. 하늘이랑 이로 이렇게 쪼갤 수 있겠죠. 근데 하늘을 다시 쪼갤 수 있나요? 하로 하나로 쪼개거나 늘 하나로 쪼갤 수 있나요? 없죠. 그러면은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상공의 그런 의미가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볼게요. 이건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여기서는 맑고 푸르다라고 되어 있는데 맑이 이거 자체로 가지고 있죠. 좀 푸르다라는 이제 의미로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거는 그 앞뒤를 이어주는 그런 의미를 가진 말이 되는 거고 푸르다도 마찬가지로 이제 푸르 그 자체로 이제 그 좀 파란색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다 자체로 문장을 끝내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형태소로 나누면은 하늘, 말, 푸르, 다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가 다 형태소 단위로 나눈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형식 형태소가 나와 있고 이제 형식 형태소의 좀 반대되는 개념은 실질 형태소가 되는 거거든요. 이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여기 형식 형태소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지 않고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형태소라고 했어요. 이제 형태소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실질 형태소 그리고 이제 하나는 형식 형태소가 됩니다. 우리 실질 형태소는 무엇이냐면은 실제적인 의미를 가지는 형태소. 소를 말하고 이거의 다른 이제 반대되는 개념인 형식 형태소는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지 못하고 문법적인 기능만 하는 것을 이제 형식 형태소라고 합니다. 이거 이렇게 나누는 거 외에도 자립, 의존 형태소 이렇게 배운 사람들도 있지만 지금 우리 단계에서는 이거 두 개만 알면 돼가지고 두 개만 볼게요. 그래서 실질 형태소, 형식 형태소가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 여기를 보면은 실질 형태소랑 형식 형태소를 한번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하늘은 어떤 형태소가 되는 거예요? 네, 실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실질 형태소가입니다. 하늘 자체가 우리가 땅 말고 하늘 위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실질 형태소가 되는 거고, 또 나머지 실질 형태소들을 찾아볼까요? 네, 말도 이제 실질 형태소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 자체로 이 말이 티 없이 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실질 형태소가 되는 거고, 이 푸르도 역시 실질 형태소가 되는 거죠. 왜냐면 이거가 이제 파란색의 의미, 푸르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늘, 말, 푸르는 이제 실질 형태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지 않는 형태소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네, 이랑 고랑 다. 이게 바로 이제 실질 형태소가 아니라 형식 형태소가 되는 거죠. 왜냐면 얘는 이제 명사 뒤에 붙어서 주격으로 만들어주는 조사 역할을 하는 거고, 이것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이것도 문장을 끝내는 역할을 하는 이제 어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은 다 이제 실질적인 의미가 그 자체로 이제 사전에 찾았을 때 어떤 의미가 나오는 게 아니라 문법적인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형식 형태소. 형식 형태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제 실질 형태소랑 형식 형태소가 어떤 의미인지 좀 이해가 갔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앞으로 자주 많이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복습으로 되짚어 봤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형태소가 무엇인지 알았으니까 모음이랑 반모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모음은 저번에 이, 아, 어, 오, 의, 이런 거를 이제 모음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반모음을 아마 중학교 때 배운 사람도 있고 안 배운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다 같이 한번 반모음은 계속 이제 의문론에서는 중요하게 나오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제대로 알아보기 위해서 한번 프린트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우리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자음 체계표를 알려주기 위해서 가져왔던 천재 교과서의 중학교 문법 학습지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모음 체계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여기 보면 이 모음 체계표인데 여러분이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거 여러분이 아마 많이 외울 때, 선생님도 이거 외울 때 키위를 주게 되었어 내가 이런 식으로 외웠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모음 체계표인데 전체 모음이라기보단 단모음 체계표라고 하죠. 그래서 단모음이란 무엇이냐면은 여기 써 있는데, 네, 개념 부분을 맨 위에를 읽어보면은 발음할 때 입술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 모음이 바로 단모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음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면은 입 모양이 변하지가 않죠. 혀의 위치도 변하지도 않죠. 그래서 이런 모음들을 단모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러니까 위랑 외는 좀 예이긴 한데 좀 이따 설명해 줄게요. 이, 에, 아, 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단모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단모음 말고 이중모음이 있는데요. 이중모음은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발음 도중에 변하는 모음을 이제 이중모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중 모음들을 발음을 하면은 여러분이 바로 이제 단모음은 안 바뀌고 이중 모음은 바뀌는 거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야라고 하면은 야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입이 이제 살짝 오므려졌다가 다 벌어지면서 나는 소리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입술의 모양이 변하는 거죠. 그리고 맨 끝에 있는 의도 발음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의라고 하면서 좀 혀의 위치가 앞에서 뒤쪽으로 변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중 모음들은 발음할 때 입술 모양 또는 혀의 위치가 발음 도중에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이 이중 모음들을 스스로 소리내면서 발음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 혀의 위치나 입술 모양이 좀 변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중모음을 이렇게 봤는데, 네. 그리고 이제 다시 프린트로 넘어올게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중모음을 보는 게 아니라 사실 이제 반모음을 봐야 되는데요. 이거는 이걸로 설명을 할게요. 단모음은 그냥 여기다가 설명을 할게요. 자, 단모음은 말할 때 혀의 위치나 입술 모양이 변하지 않고, 이중모음은 발음을 할 때 혀의 위치 또는 입술 모양이 변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이중모음 예를 들어서 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는 말할 때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단모음의 조합이냐라고 해보면은 이랑 아의 조합인 것처럼 느껴져요. 왜냐면은 이야를 빨리 하다 보면은 야처럼 들리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이중모음들은 단모음들이 합쳐져서 이제 단모음들이 이제 조합돼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으나 의와 이가 합쳐진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중모음 하나 더 예시를 들어보자면 뭐가 있죠? 이것도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요도 마찬가지로 이랑 오가 합쳐진 것처럼 느껴지죠. 요 이러면서 이요 이런 걸 빨리 발음하다 보면은 요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마치 이중모음들은 단모음이 두 개가 합쳐진 것처럼 느껴지는데, 근데 거의 대부분이 다 이라는 발음들과 다른 단모음들이 이제 합쳐지면서 이제 발음이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야를 한번 계속 예시를 들어볼게요. 야는 이 더하기 아가 되는데, 근데 여기서 아를 빼고 한번 이를 우리가 분석을 해봤을 때 실제로 이를 발음하는 거랑 그 야를 발음할 때 앞에 나오는 이 모음이 완전히 정확히 같은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모음이랑 이중모음에서 합쳐진 이는 좀 다른 성격이고 다른 소리가 나게 되는데, 그러면 얘를 단모음으로 볼 수 있느냐가 를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중모음에서 합쳐지고 있는 단모음 모음 이는 사실 단모음이랑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럼 우리가 어떻게 부를까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우리가 이중모음에서는 단모음이 다른 단모음이랑 합쳐진다기보다 반모음이랑 단모음이 합쳐지는 애들이 있는 걸로 보자. 그래서 얘네들을 바로 반모음이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단모음이랑 구분을 하기 위해서 원래 단모음이는 이렇게 쓰는데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체크 표시를 해서 이렇게 반모음으로 반모음으로 부르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반모음이라고 합니다. 뭐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거를 이해를 하면은 나중에 다른 부분에도 적용할 때 좋기 때문에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 이제 좀 빙빙 돌아왔는데 이제 다시 구개음화로 들어가 볼게요. 자, 구개음화는 받침이 디귿, 티읕인 형태소가, 그러니까 앞에 어떤 말이 왔는데 그 말의 받침이 여기 이렇게 받침이 디귿 또는 티읕이라는 거죠. 근데 뒤에 형식 형태소가 왔는데 그 안에 있는 모음이 이나 또는 반모음 이가 된다는 거죠. 그 경우에 이 디귿 티읕이 어떻게 변하냐면은 지읒 치읓으로 변하게 되는 형상이 바로 구개음화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형태소의 받침이 디귿 또는 디귿 또는 티읕으로 끝나고 뒤에 있는 말의 시작이, 뒤에 있는 형식 형태소의 시작이 이 또는 반모음 이로 되었을 때 그 앞에 있는 디귿 티읕이 각각 지읒 치읓으로 변한다. 이게 바로
국외음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예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굳이라는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접사가 되는 건데 일단 이렇게 알아두고 굿이 이렇게 합쳐졌을 때 이 디귿이 뒤에 이라는 모음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사실 여기 초성의 이응은 존재하지 않는 거 알고 있죠? 초성의 이응이 오면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굳에 이가 왔는데 이 경우에 디귿이 받침이 디귿 티읕인 형태수. 그러니까 여기서는 디귿인 형태수죠. 이게 이제 모음 이를 만나서 얘가 지읒으로 변하게 되는 것. 이 바로 이제 국외음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디라고 하지 않고 구지로 발음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옆에 보면 달라진 음음에는 디귿이 어떻게 변했다? 지읒으로 변했다.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미다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다지는 미닫다, 밀다, 닫다에 이라는 접사가 붙은 것인데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미다지는 원래 이응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미다디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발음하기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이 디귿이 이랑 만나서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 미다지 이 디귿이 지읒으로 변하게 되는 현상, 이 바로 국외음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라진 음은 디귿이 뒤에 형식 형태소의 이와 만나서 지읒으로 변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여러분 이제 같이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같이 이렇게 읽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제 같다 할 때 그 이라는 어근이랑 이제 접사가 붙게 된 건데 갓이 이렇게 합쳐진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거를 이응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뒤로 보내면은 가티가 되겠죠. 근데 티읕이 뒤에 있는 이 모음을 만나서 어떻게 변한 거예요? 티읕이 치읒으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같이 우리가 같이 가자 이렇게 할 때 당연히 같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티읕이 국외음화가 되어서 치읒으로 되는 현상. 이 바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부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는 어떻게 되냐면은 반모음 이랑 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붓의 그 받침이 티읕이죠. 이 티읕이 반모음 이랑 만나서 치읒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제 부처로 읽는 게 아니라 이제 티읕이 받침에 있는 티읕이 반모음 이를 만나서 치읒으로 변해서 부처 이렇게 읽는 거죠. 그래서 티읕이 치읒으로 변한 국외음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거 정확히는 부처가 되긴 해야 되거든요. 일단 여기서는 티읕이 치읒으로 변한 것만 봐서 이제 부처로 이제 봐서 국외음화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국외음화는 아마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발음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디귿 티읕이 뒤에 있는 이 또는 반모음 이를 만나서 지읒 치읒으로 변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국외음화가 됩니다. 그래서 국외음화 잘 이해 갔죠?